안녕하세요 이님들,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역세권의 준신축 빌라 물건을 가져왔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방도 3개나 되고요. 확장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실면적도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단기 투자하실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드릴 것 같아요. 얼마를 쓸지도 전부 다 공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빌라 물건이고요. 3층 물건입니다. 감정가 3억 2천에서 지금 2억까지 거의 60%까지 떨어져 버린 물건이고요. 건물 면적은 13평, 평형으로 따지면 한 17평형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빌라 물건이고요. 보존 연식은 2018년식으로 나름 깨끗한 준신축의 빌라 물건이고 5층 중에 3층이니까 층수는 뭐 양호합니다. 5층이 조금 안 좋고요. 1층도 조금 그렇고 딱 중간에 있는 층수에다가 엘리베이터까지 있으니까 양호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사진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빌라가 큽니다. 살짝 단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따가 입지에서 한번 보시고요. 위치를 보시면은 약간 언덕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 물건은 이런 것도 차이가 꽤 큽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금천구 아파트는 단지가 크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다 어차피 똑같은 언덕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다 반영되어 있지만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요거랑 아니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빌라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은 언덕이 아닌 빌라가 시세가 훨씬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는 이런 개별성이 있어서 이 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시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시세도 한번 파악해서 우리 유님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현관문을 보시면은 현관문은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약간 물이 한번 샜었는지 약간 자국이 이렇게 있네요. 누수인지 아니면 습기가 많이 차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의 자국이 확인이 되고 그 이외에는 조금 깔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진에 언덕이 확실하게 조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 전부 다 샤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특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방이 3개 그리고 욕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확장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이 다 확장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은 조금 더 클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잘 사진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모든 유료 사이트에 이 감정평가서라는 서류가 있거든요. 이쪽에 보시면은 화질이 나름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름이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아까보다는 화질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하죠. 약간 흐리게 나오긴 했어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욕실 같은 경우는 2.2m 여기 발코니는 1.3m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그래서 이런 걸로도 대략적인 크기 예측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물건 이제 안전한지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면은 압류 임차권이 있습니다. 임차권이 있으면은 이 임차인분의 전입일자 대항력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강제경매, 압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 후보군이 아닙니다. 요 3가지만 말소기준권리 후보군이 되고 여기서 가장 빠른 거는 23년 1월 3일 말소기준권리가 되고요. 요 압류보다 임차인분이 빠르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임차인분 22년 6월 2일이고요. 여기 아까 압류보다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고요. 확정일자 빠릅니다. 돈도 가장 먼저 받아가고요. 배당 요구 신청을 언제 했는지 확인해보면은 24년도 10월 21일 날 했고 24년 11월까지만 신청하면 됐기 때문에 이 물건은 배당 요구도 전부 다 신청한 물건이고요. 때문에 이분이 선순위 임차인이었는데 여기 보증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 아래쪽에 써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임차인분이 계시는데 그거를 보증공사가 인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돈을 줬겠죠. 그리고 보증공사에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이 있는 임차인분이 있었지만 매각 대금에서 그러니까 낙찰자에게 우선 변제권만 행사하고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은 포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물건은 허그 인수 조건 변경된 사건으로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도 인수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건이 안전하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건축물 대장에서 용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도가 다세대주택.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물건은 권리분석상 안전한 물건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빌라에서도 관리를 해주는 주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준신축 신축 물건들은
관리업체가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답사 가셔서 혹시나 관리업체가 있다면은 누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관리비 미납은 어느 정도 됐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이따가 관리비를 영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입지를 한번 볼 텐데요.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요쪽쯤 위치한 빌라 물건이었습니다. 요거네요, 요거. 이쪽에 위치한 빌라 물건이고요. 아, 참고로 여기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도 지금 궁동 빌라라고 써있죠. 이 빌라랑 같은 빌라라도 가격이 똑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단지로 형성된 빌라가 훨씬 압도적으로 비싸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단독 아파트와 대단지 아파트의 차이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차이가 엄청나죠, 시세 차이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독 빌라보다 단지형 빌라가 시세가 훨씬 더 높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여기는 오류동이고 여기 옆쪽은 지금 궁동이지만 시세를 똑같이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독 빌라 물건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쭉 축소를 해보시면은 경매 물건 요쪽쯤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류동까지 얼마나 걸리냐 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400m 정도니까 한 500에서 600m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10분도 안 걸리는 한 8분 정도에서 10분 사이로 충분히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빌라 물건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학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쪽으로 가보면은 오류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거리로 400m니까 충분히 걸어갈만 하겠죠. 여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학군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조금 더 축소해보면 학군이 이쪽에 조금 많이 몰려있는데 여기는 도보로 이동은 조금 그렇고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은 초, 중고는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도보로는 초등학교 하나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류동이라는 지역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쪽에 빌라가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고요. 경매물건은 그쪽에서 오류동 약간의 끝쪽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류동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에도 오류동인데 이쪽은 7호선 쪽이 다니는 오류동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빌라가 엄청 많이 있진 않습니다. 보면은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다 아파트 물건이죠. 그래서 빌라가 이쪽이랑 이쪽에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리고 없거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빌라긴 빌라지만 시세에 산정하면 안 되는 빌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단지형 빌라 시세 파악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빌라가 많이 없는 쪽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도 생각보다 시세는 높진 않아요. 7호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약간 외진 느낌이 많이 나는 빌라라 가지고 시세가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류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 그리고 거리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어땠죠? 언덕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여기 메인 도로는 언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이쪽이었으니까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을 봐도 언덕이 많이 보이진 않고 여기 저쪽으로 해서 언덕이 조금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쪽을 한번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까지도 좀 언덕이었다가 여기 맞은편 쪽에도 언덕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이쪽과 이쪽이 전부 다 언덕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경매 물건은 이쪽이었으니까 이쪽 물건도 한번 눌러서 보시면은 평지로 왔다가 약간 더 올라가는 물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평지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약간 언덕 쪽이 조금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나름 초입 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빌라 물건이고, 보면은 여기 100일 써있죠? 그럼 이것도 한 동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100기가 있는 그런 물건이겠구나. 여기 100기가 써있죠? 그래서 두 동으로 이루어진 빌라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외관 상태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 안 됐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느낌은 나진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름 깔끔한 빌라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현장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경매 물건은 이렇게 이루어진 빌라 물건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구조를 보시면은 길게 이루어진 쪽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같죠? 그래서 아마 경매 물건은 이쪽이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전부 다 보이는 쪽이다. 즉 이쪽과 이쪽이 둘 다 보이는 쪽인데 지금 이쪽의 뷰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거리뷰로도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 답사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쪽으로는 뷰가 나름 괜찮게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시죠. 하지만 뒤쪽 뷰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18년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내로 해서 쭉 볼 예정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빌라 단지니까 조금 제외하고 경매 물건 18년식의 44제곱미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52제곱미터가 3억 5천 나와 있고요. 44제곱미터 요런 거는 다 허위 물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요거는 20제곱미터대. 요거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 같네요. 6층 중 고층이라고 나와 있는 방 2개짜리네요. 방 2개짜리 빌라가 지금 2억 8,500에 나와 있고요. 요거는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구조가 잘 빠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지금 5층인 것 같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물건 조금 더 보시면은 요거는 허위 매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29제곱미터 36, 3억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38제곱미터는 2억 9,900 확인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29제곱미터가 2억대 확인이 되고, 요거는 네, 허위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 매물을 제외하면은 호가, 거래된 거 아닙니다. 호가는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 정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요번에는 실제 거래된 사례를 봐야겠죠.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된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년 1월부터 25년 7월 28일 말일까지 7개월 동안 구로구 오류동 쪽에 있는 빌라 물건, 그리고 그 중에서 경매 물건이랑 비슷한 스펙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만 따로 모아놓은 물건인데요. 총 7건 정도가 거래가 됐었는데 이거는 너무 높아서 이 물건만 한번 볼 텐데요. 이 물건을 평균치를 내보니까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 건물 평당 2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2,100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걸 경매 물건으로 환산해보면은 대략적으로 2억 8천 정도가 시세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5층이 2억 8,500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3억대로 확인이 됐었는데 2억 8천까지는 거래가 됐었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는 2억 8천, 조금 보수적으로 보이실 분들은 2억 7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 시세를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로 잡고 입찰 가격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시세를 2억 8천이라고 했을 때 지금 최저가 얼마죠? 2억 600으로 약 7,500만원 정도 시세 차이가 나는 상태다. 조금 보수적으로 봤다 라고 하면 2억 7천이면은 6,500만원 정도 시세 차이가 나는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조금 시세를 보수적으로 2억 7천 정도를 보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2억 4천 정도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리할 부분도 거의 없을 거거든요. 18년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명도 후에 매도만 하면 되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임차인이 나가셔서 빈집이다 그러면은 명도도 무척이나 평이할 만한 물건입니다. 근데 오류동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거래가 엄청 잘 되고 있진 않아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비슷한 물건만 엮어가지고 그런 거지, 이게 7개월 정도 동안 한 80건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10건 정도는 거래가 된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지금 엄청나게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한 2억 4천 정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쪽 지역에 2건의 거래 사례가 있었는데 같은 빌라 물건이거든요. 이거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이 어쩔 수 없이 사신 물건이라서 시세에 맞지 않게 낙찰을 받으신 거고요. 보증금 금액으로 쓰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탑층으로 플러스 위반 건축물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되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건물 크기가 큰데 너무 싸게 받았다 해서 봤더니 위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감안하셔가지고 2억 4천 정도 쓰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관심 있으시다면 25년 8월 6일 수요일날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추천 물건을 가지고 우리 윤님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